Ho, ho, ho! Merry Christmas! 더듬이 네, 이제 1부에 약간 사뭇 진지했던 마치 손석희의 이제 뉴스 브리핑 같던 모노폴 100 소식이 지났고 약간 체한 것 같아요 저거는. 저는 약간 그 뭐라 하죠?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넘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약간 숫자를 즉흥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면서 그래도 꽤나 좀 중요했던 아니면 오펜 씨가 이제 좀 체크를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좀 재밌게 하려 했는데 네. 1편은 좀 재밌게 할 수가 없네. 이야기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야기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2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듬이 어워즈라고 해서 네. 아마 매년 이루어지게 될 연말 콘텐츠 같은 거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3D 프린터로 도색이라도 해가지고 상을 좀 이제 보내드리고. 오펜 씨가 그 더듬이 이제 트로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아마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거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는 작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의외로 땡겨요. 네, 저도 하나 땡겨. 이 요즘에 이 모르겠네. 이 상이란 걸 실제 주나? 이 트로피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있어야지. 저는 이제 아직 못 받아봤으니 그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집 공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어. 아니, 막 메달 있고 트로피 막 있는 거. 트로피 있고. 아, 까리하네 이런 거지. 요즘엔 그런 게 잘 없어. 그쵸. 요즘엔 CBA나 그런 게 있지. 트로피. 저희도 그래도 한 번씩 다 받아봤잖아요 어릴 때. 태권도 그죠. 트로피. 표창장 이런 것도 받아보고. 국기원에서 주는 거. 국기원 그래 이런 것도 받아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낭만이 없어요 이런. 그죠. 그래서 이 낭만을 좀 되살려 보자. 그죠. 우리가 뽑아서 주자. 근데 물론 우리가 당연히 주제 넘게 네.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게 뭐 대상을 줄 수는 없고 뭐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좀 잡았잖아요 저희가. 컨셉을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팟캐스트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들으면 바로 알 그런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누구냐면 누구냐 넌. 아니면 이제 무엇이 중한디 이런 식의 이제 영화 대사들을 따와서 제가 5개 부분을 정해서 상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대모사로.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이동진 씨도 네. 요즘에 보면은 2021년 최고의 뭐 외국 영화, 네. 뭐 한국 영화 이런 거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영화계에서 언제나 이런 게 많잖아. 수상식, 아니 뭐 시상식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모티브를 따서 그쵸. 우리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 우리가 약간 밈 같은 거, 무야호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아니 많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무야호상이 됐지만 그게 재밌는 거지. 무야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야호상은 저희가 뭐 나중에 이따가 한번 즉흥 어떻습니까? 근데 왜 모르는 사람 조금 있어 그런 게. 내가 물어보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카페베네상. Cause you are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펜 조금 씨가 이제 범용성이 떨어진다. 밈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죠. 나온 게 근데 영화 명대사는 많이들 아니까 그죠. 그런 걸 좀 뽑아서 하자. 뭐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총 5개 부분으로 나왔어요. 성대모사를 해주시죠. 총 5개 부분으로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누구냐 넌. 이게 이제 그 올드보이에 나온 장면이죠. 이제 유지태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는. 그래서 이 상은 저희가 여태까지 뭐랄까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네, 이거 기준이었어 저한테는. 올해 나한테 갑자기 눈에 띈 사람. 저도 약간 그거 기준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나이가 있든 없든 뭔가 갑자기 나의 눈에 대단히 많이 밟히는 사람. 뭐 그런 상이고 두 번째 상은 이제 영화 곡성에서 나온 대사죠. 그렇죠. 이 딸내미가 그 아빠한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저한테 뭐 하라면서 자기가 해버리네. 아무튼 무엇이 중한디? 네. 이 상은 이제 뭐랄까 잊혀진 우리의 뭔가 패부를 찔러주는. 맞아 그런 느낌. 우리가 예술의 골똘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옆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네 도대체 뭐하냐 우리에게 뒤통수 한 대 날려준 사람. 맞아. 뭐 이제 그런 맥락의 상이고 뒤통수상이죠. 뒤통수상. 그다음에 세 번째 상은 이제 영화 타짜에서 곽철용 씨가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이번 연도죠. 지금도 거기서 이제 고니가 이기고 나서 뭐 이제 자기가 올인을 했나 뭐 이기고 나서 이제 뭐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만하실래요 아니면 뭐 더 하실래니까
묻고 더블 가 이거 있잖아. 이제 묻고 더블 가. 담배를 이렇게 뻑뻑 하면서 이제 이상은 이제 그거죠. 요즘 좀 눈에 띄는 눈에 젊은 띄는 작가인데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가능성이 보인다. 배팅이에요, 배팅 이거는. 배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맞아. 이제 물론 영화상으로 처참하게 망하지만 이제 여기서 초령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 상은 이건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대사라. 영화 베테랑에서 나온 대사죠. 그죠. 맷돌 손절 문제 아세요? 어이라고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뭐라 하는지 알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상이죠. 이것은 이제 작업을 뭐 어이가 없게 했다 뭐 이런 맥락보다는 잘하던 작가인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약간 폼이 좀 아쉬운. 왜 갑자기 그들에게 맷돌 손잡이가 빠져버렸을까? 뭘 하든 동력이 콩을 잘 갈고 있었던 맷돌인데 거기서 이제 뭔가 다른 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콩물이 나와야 되는데 똥물이 나온다든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 안 된다는 똥물 같은 작업을 했다? 왜 이렇게 했냐 그죠. 왜 그러니까 왜 Why? 궁금한 이야기 why 이런 것 마냥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대망의 마지막 상 다섯 번째 상은 해주시죠. 그 노래를 원래 딱 틀어줘야 된다 해줘.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뭐 성대모사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정재 씨가 떨어질 거. 이정재 씨가 관상에서 이제 송강호 씨한테 네. 웃긴 거죠. 왕이 된 다음에 지가 왕이 될 상이니.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될 상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왕이 될 상이냐. 폼이 존나 좋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기준이 있는데 이 왕이 될 상은 40대에서 50대 사이예요. 그러니까 40살부터 50 사이. 맞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왕을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다음 아까 말했던 이제 뭐였죠? 어이가 없네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에서 30대죠. 아니 30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묻고 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 사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예술가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더블의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뭐 비트코인을 한다면 한 번쯤 베팅해 볼 만한 사람. 그죠. 뭐 이런 맥락인 거죠. 그죠. 그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딱 이제 그래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자들과 똥물.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잖아. 우리가 그냥 해놓고 자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만들어낸 포맷이 뭐냐? 뭐 약간 복싱 매치처럼 서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작가가 타야 된다 이 상을. 아니 그러면은 그 아쉬운 상에서는 서로가 왜 더 아쉬운지 얘기하는 거. 그죠. 얘가 더. 그러니까 이 그 상은 영어로나 독어로나 번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큰일 나기 그치, 때문에. 근데 이것도 웃긴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사람들 잘했기 때문에 뽑은 건데. 그리고 우리 이거 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가 듣고 뭐 DM으로 보내기거나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룬 작가가 어이가 없네를 다룬 작가가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는 그냥 특집편 한 3편도 해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럼 진짜 그렇게 우리가 갚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 어그를 끄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편은 아무튼 이제 유쾌하게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냥 이어폰보다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는 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집중하지 않게 만들려고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개소리가 남발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거니까. 여기 약간 진지하게 써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뭐 인신 모독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레이브 댄싱 준비됐네. 그레이브 댄싱으로 가서. 네. 아까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냐 넌상이죠. 누구냐 넌상. 일단 오펜 씨는 누굴 뽑으셨나요? 잠깐만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둔 오디오가 있으니까. 네. 자, 첫 번째 소개할 상 이름은 누구냐 너? 제가 준비한 작가는 웨스 그카라는 터키 출신의 92년생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를 뽑은 이유는 우선 이번 연에 전시를 6개를 했어요. 이번 전시 6개를 했고 거기에 뭐 그냥 동네 갤러리들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오. 이건 2022년까지 실제 파리에서 그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진행 중이고 그다음 뭐 어디냐 뭐 트론타임이라는 데 있는 뭐 그런 데서 하고 런던에서도 했고 뭐 그림 리버 아트란 프로젝트 뭐 아니 너무 이렇게 자료 조사식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빨래리 도쿄 거기서 했는데 왜 마음에 드셨죠? 왜 마음에 들었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까놓고 말하면 이걸 보면은 이 사람 터키 사람이야?를 모를 정도로 어떤 미학이 있는데 이 사람의 미학은 되게 세련됐고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애니메이션 위주로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솔직히 까도코는 6개가 돌려막기긴 해요. 아 아직이 조금 아쉽다. 작업 하나로. 어. 작업 한두 개? 근데 완성도가 워낙 좋고 근데 실제 한번 찾아보시면 미학이 되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누구냐 너는 약간 마음이 가더라고 보는데 그냥 계속 등장해.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약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냐 넌 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누구냐 넌 뭐야? 그러니까 너 뭐야?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왜 너 92년생 왜 나한테 아른거려? 너 왜 92년생 터키 출생 주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적인 작가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데 뭐 호소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어떤 이 팬데믹 시대 약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뭐 하고 누구냐 너 호소인은 아니고 누구냐는 호소인은 그런 아니고, 느낌은 아니었고 누구냐는 호소인은 아니고 그냥 젊기도 하고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좀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더듬이로 다루기 아직 커리어도 많이 없고 그치. 작업 수가 너무 없어서 그죠. 이런 걸 계기로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이게 원히트 원더가 될 것이냐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저도 이제 오편 씨가 알려줘서 한번 봤는데 저는 참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 구글의 결과물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전반적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디버시티가 있냐, 다양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원히트 원더예요. 이게 약간 그 바둑판 느낌 있죠. 그냥 흰 바둑거리가 검은 바둑거리 같이 있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터키의 정체성이 많이 없다가 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사실은. 맞아. 그게 또 은근히 크거든요. 요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뭐라 하죠? 흐름을 오래 끌고 가려면 자기 정체성을 끌고 가는 게 요즘 미술에서는 조금 통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약간 버리는 느낌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작업을 봐야 되지만 그죠. 그냥 뭐라고 했다 아직은 좀 기회주의적이다. 그죠. 아 왜냐면 뻔해요 미학은 사실. 근데 완성도가 좀 높게 사줄만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의외로 웃긴 게 독일에 터키 사람이 진짜 많잖아. 맞아 독일은 그죠. 터키 작가는 그렇게 많이 없어 생각보다. 근데 그걸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좀 터키 작가로서 오랜만에 등장한 또 하나의 신성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해요.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했나요? 이분이 어디서 공부했다? 제가 찾아봤었는데 저 찾아봤는데 우선은 라이크스 아카데미에서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전 행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한 2018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정말. 이분의 홈페이지는 또 있나요? 홈페이지 있어요. 오. 근데 좀 뭐 힙스터병에 걸렸는지 좀 불친절하게 제가 해놨더라고요. 아 그냥 이제 딱 아트워크만 딱 있는. 아니 아프터코가 없어. 아 그냥 메인 도메인만 있는. 지 그냥 그 전시 많이 한다 이거지 자기. 아 그냥 자기 한 전시 목록만 딱. 심지어 전시 과거는 언제 한지도 몰라서 내가 일일이 그걸 찾아보게 만들었어요. 얘가. 그게 대단히 괘씸하긴 해. 이 선배 작가들도 그러지 않는데 요즘에 이 MZ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MZ 세대가 뭔 뜻이에요? MZ 세대가 뭐 밀레니엄이랑 Z가 뭐 약자인데 그거 걸려 MZ? 아무튼 MZ스러운 작가다. 대단히 시크하고 힙스터스러운데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런 원툴 작가들이 재밌는 게 원툴이라고 말을 웃기지만 이 자기 걸 깨는 순간 나오는 그죠. 약간 대박 아닌 쪽박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미학적 틀이 너무 세면은 갤러리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너 이 미학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일단 해 계속. 근데 이게 약간 보면은 얘가 이 기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 샤바샤바를 되게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네트워킹을.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됐지.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도 어느 정도 창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구강 미술. 구강 미술은 입을 잘 다루는 예술이잖아요. 샤바샤바를 잘한다는 거는 진짜 입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지. 그것만 잘해도 밥 먹고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주위에 보잖아요 예술가들 보면은 그러니까 미술 작업보다는 이 말 잘하는 게 더 중요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후보는 제 피고인이라고 할까요? 굳이 말하면 외주교 카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올려주시니까 그때 이름 보고 검색해보시면 이 이름을 검색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것만 만약에 팟캐스트 듣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다 올려드려야죠. 썸네일 보고. 네. 그럼 저의 올드보이는 루카스 아르다입니다. 루카스 아르다. 루카스 아르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변호 아닌 변호라고 하자면 저는 확실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실물을 봤습니다. 저는 실물을 봐서 끌려서 다가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실물 매력적이에요 그림이?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트 바자를 제가 가서 처음 봤던 건데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의 작업을 보잖아요. 잔물롱이나 아니면은 뭐 잔물롱 컬렉션이죠. 컬렉션 가서 보면은 우리의 본능이 일단 작가 이름을 먼저 봐요.
아 그치 그 다음에 작가 평가를. 이름을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말 실수하면 안 되거든. 가서 아 이거 개구리인데 했는데 옆에 막 유명한 작가 보고 그러면 이건 내가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보험이죠. 이름은 보험. 우선 슬쩍 보고 아 역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의 작업을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냥 갔어요. 근데 와 되게 좋다라고 하고 나서 이름표를 본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방향성이 바뀌는 건 흔하지 않았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아트바젤은 사실 작업 팔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갤러리 측에서도 자기네들의 최고의 복서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니면 스트레이트가 있는 애들. 근데 그 스트레이트 사이에서 조용히 땅에다 잽을 날리고 있는 잔잔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참 재미가 없는 작업이다.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사진을 봤을 때 진짜 왜냐면 재미없어. 오펜 씨가 일단은 말할 수가 없는 게 오펜 씨 모란디 좋아하시죠? 네. 모란디의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네. 두 개의 문이 열렸어요. 포탈 게임 해보셨잖아요. 네, 그지. 쏘고 다른 곳에 쏘면 통로가 통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왜 이런 감이. 작가 우리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구냐 너네 뽑은 거예요. 브라질 작가잖아, 그죠? 브라질 작가인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작가예요. 되게 어디 학교였죠? 좀 특이한 학교였는데 그럼 제가 이제 신기했던 건 이 사람의 작업이 대부분 24 곱하기 30이나 30 곱하기 되게 작잖아, 30. 그지? 네. 근데 갤러리 측면에서 사실 이런 작가들이 가장 팔기 좋아. 생명이 길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요. 갤러리는 큰 작업을 원하고 크게 팔기를 원하지. 작은 작업은 물론 뭐 돈이 많이 걸리나 안 이런 거 되니까 해야지만 그렇게 돈이 투자 많이 안 가치가 되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가의 작업을 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요즘 같이 이제 빠른 세상에 잔잔하게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걸 말하면 좋은 게 네. 그건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는 절 설득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의 작업이 그럼 왜 재밌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특히.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보는 게 훨씬 좋고 일단 두 번째는 데자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자뷰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을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제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그 사람의 딱 그림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이게 시작되더니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끝까지 올라간 거야. 우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 선조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자연을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잖아요. 그 포켓몬 동산이나 아니면 텔레토비 동산에서 그 수평선과 그리고 딱 그 동산만 있을 때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한 원초적 감각이. 그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던 게 이 작업에 관해서 데이비드 쯔비어너 갤러리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뭐라죠 작업의 견고함이나 이 꾸준함이 어디서 왔냐면 이것을 외부에서 관찰한 세계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발생한 세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특이한 게 작가가 어떠한 풍경화를 혹은 어떤 사진을 그리고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자뷰라는 것도 그래요. 데자뷰라는 것도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 것 같은 이 상상의 머릿속에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캔버스에 딱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작은 그림은 대부분 인간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간다는 거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딱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트바젤에서 대부분이 3m 이렇게 뛰어서 볼 때 저는 이렇게 뒷짐을 쓰고 가까이 봤어. 근데 사진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 있더라. 그때 저는 딱 느꼈죠. 아 이것이 태고다. 태고의 맛을 좀 살려줘. 태고의 맛을 살려줘. 그래서 감히 이 뭐라죠 요즘 같은 때 자극적이고 메시지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세상에서 그냥 툭 공간 하나를 던져준 느낌. 근데 그러면 근데 이게 회화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좀 경지에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혹시 택배 저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이제 오펜시한테 보냈던 그 밀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면은 신비롭구나 되게. 네, 되게 신비로워요. 모란디의 그림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본 순간 이 붓터치가 이렇게 미세한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붕붕 떠다니는 느낌. 근데 약간 이 사람의 그림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젊어요.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몇 살인데? 1983년생이에요. 생각보다 젊네. 생각보다 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나갈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의 맛이다. 모란디도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작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 어떠한 저희가 실제로 아까 잘 나가던데? 잘 나가요. 좀 모노폴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사회 이슈에서 상관없이 알죠. 난 따라다. 난 오늘 뭔가 찐딴 따라다. 그런 느낌에서 누구냐는. 그래서 오펜 씨는 한 줄 평을 뭘 하실 건가? 저의 한 줄 평은 여기에 오레오를 먹은 하이데거. 뭐야? 오레오가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잖아. 그냥 되게 좀 뭐랄까 현대적 상품이랄까? 좀 맛있는 과자잖아. 맛있잖아. 근데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그런 철학자잖아. 그래서 오레오를 먹은 하이데거.
뭐 그런 말 하잖아. 하이데거가 뭐 요즘 세대 태어났어. 막스가 요즘 세대 태어났으면 유튜버가 됐을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오레오를 먹은 하이데거. 그 약간의 발칙함과 잔잔함과 뭐 이런 거 섞여 있지 않나. 그치. 그렇군요. 루카스 아로다. 이거는 이런 건 한번 계속 뭐 루카스 아로다에 대한 한 주평. 우리의 DNA에 흐르는 태고로부터 온 데자뷰. 아 이거 어렵네. 조금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누가 이겨야 될까?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건 사실상 그거는 마지막 라운드고 이거는 뭐 그냥 누구로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누구로 그래도 선택한다면 누구냐 넌? 뭐 나는 근데 내가 우선 한 해를 이겨야 돼. 그게 정상 아니야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청자분들이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투표를 올릴 수 있으면 근데 투표가 너무 처참할까가 올리기 두렵네요 사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런 작가들이 있다. 아니면 작가들니까 이런 작가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펜 씨가 소개했던 작가는 이름이 뭐라고요? 웨스 그카.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작가는 이제 루카스 아루다입니다. 루카스 아루다. 네, 이분들도 한 번씩 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최근이라는 게 한 5년, 4년 뭐 이 정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무엇이 중원디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누가 우리의 이제 폐부를 찔렀나? 그죠? 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나를 이렇게 반성하게 만들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발표하기 전에 또 한 번 듣고 와야죠. 이번 상은 이제 이상입니다. 무엇이 중원디?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원이냐고. 제가 준비한 무엇이 중원디 그러니까 나의 곡성은 HR 기거입니다. HR 기고. HR 기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딱 듣자마자 아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HR 기거의 실물 작업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대부분 입을 다무실 겁니다. 아 오늘 약간 실물파네요. 오늘 실물파입니다. 저는 일단 HR 기거의 작업을 이번에 2021년 쉔켄 파빌리온 베를린에서 이제 이밀의 한국 작가분이랑 이제 HR 기거 작업을 하는데 이밀의 작가분한테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감히 HR 기거의 세계관에 빨려 들어가 부속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약간 내장 같잖아요 이메일 작업이. 그래서 내장탕이 돼버렸나 거의. 내장탕이 된 느낌. 그러니까 HR 기건의 국밥집에 내장탕의 메뉴가 나온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딱 가서 들어가는 순간 저도 알고 있던 HR 기거 작업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지. 그리고 그것들이 뭐 에일리언이라든지 뭐 듄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로드라는 그 공포 게임이라든지 다크로드였나?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찐 보기 싫은 그림. 찐 보기 싫은. 근데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그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원형 탁자가 있었어요. 근데 HR 기거에 이제 아트워크를 따서 만든 조형물이었거든요. 아 뭔지 알아. 거기 위에 올려져 있죠. 네, 아니면 에일리언 조형물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키치해야 돼요 원래는. 다른 전시에 있었으면. 근데 그냥 그 쉔켄 파빌리온의 이제 공간적 특성과도 어울리는 게 거길 딱 들어가면 그냥 HR 기거 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작업을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떤 생각을 무엇이 중요한데가 뭐다지? 내가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어떠한 사상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뭔 정치적인 걸 다뤄야겠다. 아니면 무슨 뭘 해야겠다. 내가 무슨 나래티브를 설명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있죠. 그 사람의 엄청난 관심과 그 미학에 대한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걸리 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막걸리 씨도 나중에 그 전시를 보고 나서 딱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 어땠냐. 근데 막걸리 씨가 이러더라고. 이 사람은 이 작업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의 개념이 그 작가와 운명론 쪽으로 합쳐지는 순간 얘는 사명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세계관을 만들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HR 기거의 이번 작업을 딱 보면서 그걸 딱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 뭘까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들 있죠. 고차원적인 질문은 필요가 없다. 고차원적인 게 질문이 아니라 차원 자체를 자기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고차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화끈하거나 더 발칙한 질문을 던질까라고 했는데 그 세계 속에 알고 보니 HR 기거의 뱃속이었다면 나는 그냥 거기에 기계 부품이었던 거예요. 이세계물이네 이세계물이죠. 그러니까 요즘 또 이세계물이 뜨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약간 넌더리 나게 있단 말이에요.
진절머리 났어 이 삶에. 이 삶에 진절머리 난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이 세계란 말이야. 그지. 근데 HR 기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계에 있던 거야. 약간 그 다크나이트에도 그런 대사 있잖아. 그죠. 나는 어둠에서 I was born in the dark, raised in the dark.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어둠에서 태어났고, 그죠. 너 그러니까 그지. 배트맨한테 너는 어둠이 너의 친구라 생각하냐? 그죠. 난 어둠에서 자라고 어둠에서 태어나고 난 어둠이 나다. 그죠. 그런.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제 언급하는 작가들 들어보세요. 살바도르 달리, 히에로스니무스 보시, 이토 준지, 러브크래프트, 지와스와프 백신스키, 헨리 다고 이런 작가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작가들에 대해서 아 너는 맥락이 부족해, 너는 미학이 부족해 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토 준지 보고 너는 일본 만화계에서 그럼 나는 그런데 나는 이거에 대해 그렇게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예술가들 덕분에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헨리 다고 아니 물론 당연히 영향 헨리 다거가 없어도 예술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이 존재하지 않으면 헨리 다거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HR 기거의 특이함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네. 예술계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이하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데 거지.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HR 기거가 그거를 신경 썼을까? 뭐 신경 안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업이 특이한 혹은 뭔가 유니크한 미학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헨리 다가오도 그렇잖아요. 이토 준지도 내가 이런 그림체를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싶어 다루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사후 그거는 존중해. 네.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낸다라고 네. 해야 될까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머릿속에 지금 맴도는 세계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HR 기고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사였는데 이제 약품 회사에 또 두개골 샘플을 받아왔대요. 근데 HR 기고는 이걸 보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요새 그 금 쪽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근데 이제 HR 기고의 유년 시절에서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HR 기고의 이상한 취향을 완전 인정해 준 거야. 서포트해 준 거야? 너 완전 잘하고 있다. 너 짱이다. 그래서 HR 기고가 신나서 이런 그림들을 초창기에 그랬다고. 그게 가정이 중요해. 가정 환경이 중요했다. 무엇이 중요한데는 가정 환경이 있네. 예술의 미학이고 나발이고. 결론은 가정 환경이 중요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모두가 투명해지는 세상에 요즘 전략적이지. 견고한 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좀 유행하는 작가들 보면은 이 스타일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기회주의적이잖아. 사랑받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무식한 거 있잖아요. 그냥 아이 뚝심. 그치. 그냥 내가 내 성을 쌓고 누가 문 두드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논리로 나아가냐면 그런 거지. 우리 젊은이들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보통 이 논쟁이 그거잖아. 야, 네가 좋아하고 마음이 울리는 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뭔 개 같은 소리냐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하게 이력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 되고 뭐 이런 시대인데 당신네들 시대가 아니다. 김영하 소설가가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어떤 애초에 소설을 안 썼대요. 뭐 약간 좀 되게 좋은 뭐 경제학과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아 너 소설 쓰려고 소설 쓰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옛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럼 이건 어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명감을 가져야지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계를 그려야지 하고 그릴 수가 있냐의 차원이란 거야 이게. 그거는 감히 말할건데 미친 듯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근데 HR기는 노력 안 했잖아. 우리가 말하죠. 이건 찐과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광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종국이랑 네. 그 어떤 외국의 헬스 유튜버랑 게 설전이 붙었었잖아. 네.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가 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약간 뭐 이 사람은 뭐 이걸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근데 뭐 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근데 김종국이 안 맞았다 뭐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적한 게 그거잖아. 뭐 고소한다니까 빤스런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 너는 그럼 만약에 너가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면 너는 축복받은 유전자인데 너는 남들한테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대단한 오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를 근데 갑자기 HR 기고의 세계관과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 노력하면 HR 기고 같은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가능하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서포트까지 받으면서 취향이 이렇게 그렇게 확고한데. 하면은 그건 이제 갑작스러운 재능과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사로서 꼬치꼬치 깨무는 거죠. 근데 각자의 그건 있죠. 각자의 그건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각자 능력치도 있어요. 모두가 톨킨이 될 수 없죠. 그렇지. 모두가 톨킨 될 수 없고 모두가 변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세계관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력 엄청 했죠. 이 사람 원래 건축 학사를 했던 사람이고. 아니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예술계에 HR 기고가 없다라기보다는
옛날에 HR 기거들은 지금은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그죠, 들기도 그런 하고. 거죠. HR 기고도 지금 봐도 전통 예술의 느낌은 아니죠. 그치,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러스트 쪽에 뭔가 좀 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취향적인 부분이 세죠. 아니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HR 기거 같은 그림들이 난 싱켈 파빌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열어준 가능성이 그러니까 HR 기거가 기깔나다 이걸 떠나서 HR 기거 같은 그림들이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그걸 좀 그것도 보여준 있죠. 것도 있는 것 그죠. 같고. 그리고 이제 신선하잖아요. 신선하지. 매번 어쨌든 화가로서의 화가 그림들을 보다가 HR 맞아, 기거와 맞아. 이밀의 전이라는 꽤나 신선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그냥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욕할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잖아. 그게 그냥 얘 뭐 이거 그냥 극사실주의처럼 뭔가 고어스러운 걸 그리내다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대단히 거대한 스케일로 넘어오니까 그죠. 그게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느꼈던 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뭐 고민이라던가 혹은 이제 약간 잡생각들을 한번 에일리언 그 유충의 얼굴 뒤집어 쓰는 거 있죠. 그거 한번 갔다 온 느낌. 약간 이 사람의 세계에 빠져들고 오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다 온.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미쳐 있다는 것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미쳐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긴 걸까? 해요. 요즘 시대에 모아 시대에 미쳐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유튜브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유튜브도 너무 재밌고 뭐 술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콘텐츠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정보와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혼자 사유하기 전에 얘가 답을 줘요. 맞아. 내가 1 더하기 1은 이 뭐지 3인가 이러고 있는데 나무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지 사실 요즘에는. 찐 관계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 그래서 찐 관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 이제 한 줄평은 이것도 약간 좀 중이병입니다. 산소 호흡기가 네. 날 죽일 때 이것을 떼어달라는 비명. 다시 한번 읽어봐. 뭐야 이게? 산소 호흡기가 네. 날 죽일 때 이것을 떼어달라는 비명. 뭐 약간 어떤 의미예요 이게? 산소 호흡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장치거든요. 근데 산소 호흡기가 날 죽인다는 건 이 시스템이 우리를 죽이니까. 세계관이 뒤바뀌는 거야. 세계관이. 근데 이걸 떼는 건 사실 산소 호흡기를 뗀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떼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걸 왜 왔냐면 그 에일리언 유충 있잖아요. 그거에서 약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세계관의 그 개념 있죠. 그거 보면 거기 막 이렇게 파이프 빨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 유지 장치랑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교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좀 정신이 없던. 그래서 이제 오펜 씨 대단히 못 쓰는 것 같은데 한줄평을. 그래? 이건 좀 오그라들었다. 아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HR 기거의 한줄평을 좋아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작가는 이제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크리스토 자바체프. 이번에 이제 2021년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제 개선문을 덮었잖아요. 파리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을 덮은 그 작업인데 이제 저의 무엇이 중원디는 그런 거예요 사실. 뭐랄까 이 간계들, 이 조악한 이 전략들, 이 찌끄레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짜글짜글한 것들, 이 디지털 무형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넘치는 이 혼돈의 시대에 거대한 스케일, 거대한 몸체, 예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한마디로 무엇이 중원디라면은 무엇이 중원디? 너의 전략, 너의 이 얕음, 너의 이 복잡함, 너의 콤플렉스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단순함, 그다음에 이 스케일, 이 대지미술 이것으로 사회가 진짜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저는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술에 잊혀진 어떤 뭐랄까 몸체를 찾아준 느낌? 그러니까 이 스케일의 맛.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관계 미술이든 뭐 인터랙티브든 뭐 공공예술, 사회 참여 예술 아까도 사회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런 뭐 난민, 팬데믹,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이 잡다한 논리들, 담론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로 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찍고 뭐 하고 뭐 뚝딱뚝딱 만들고 디지털 뭐 이렇게 어디 해서 뭐 아이패드 붙여놓고 뭐 이런 뭐 별의별 작업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술들이 사실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에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 뭐 이런 맥락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이 크리스토의 작업이 예술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제공한대. 거대한 그 거대한 미학과 거대한 낯설음. 근데 이것도 사실
이 크루시토프가 지금까지 이 대지 미술의 대가로 크리스토? 불릴 수 있을 때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개선문을 덮을 수 있는 사실 그런 상상은 저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예를 들면 그치, 뭐 그치. 1001km짜리 불상을 그냥 이렇게 지구에 눕혀놓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이런 있지. 시원한 맛이 당연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정부 부처와 그리고 파리 그 개선문 시민들의 이제 협업과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커리어와 그리고 많은 서류들이 증명해주는 그야말로 간계의 총집합이 만들어낸 간계 덩어리가 아닌가. 이게 관계라고 할 수가 없지. 무슨 이게 관계야.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거는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데 당연하지. 이거는 뭐 당장 예술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크리스토 같이 작업을 하는 요즘 젊은 작가 있어요? 그 스캔 아니더라도 그런 떡잎이 보이는? 내가 볼 때 없어. 아니 요새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한 사람은 그래도 생각나는 그거 있죠. 그 무슨 덕이죠? 덕? 예, 그 오리 띄워놓은 사람 전 세계. 근데 그 사람 정도도 이제 나이가 있는 그치. 쪽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젊은 타겟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팬데믹 시대인데 우리가 개선문, 뭐 만리장성, 뭐 피라미드, 뭐 에펠타워 이런 랜드마크적인 무엇을 봤을 때 우리는 인간이 이걸 만들어낼 수가 문명에 대한 있구나. 경이. 문명에 대한 경의가 있는데 이 개선문은 반대로 그거 같아. 예술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애를 좀 제공한 느낌.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런 작가만 있어야 된다는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작가가 하도 없었었어. 실제로 얘가 2020년에 죽었는데 이게 소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걔 마지막 플랜을 실현해 준 거예요. 이걸 약간 치트키를 쓰자면은 고인 치트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뭐 유작 앨범처럼. 그죠. 근데 뭐랄까 이 시대에 입고 있는 예술이 줄 수 있는 뭐랄까 나는 이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인류애라는 어떤 대단한 고리타분하고 거대한 추상적인 이 혼돈의 시대 이걸 좀 상기시켜 준 것 같거든요. 이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뭐 작업을 한답시고 뭘 하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콜렉티브 그룹도 많고. 근데 과연 그 작업이 개선문보다 나을 수 있냐를 내가 말하는 거야. 이 개선문은 실제로 뭐냐 뭐 뽕피트 센터 지원을 받아서 25,000제곱미터에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천을 사용했고 3,000m의 빨간 밧줄 사용했대. 재료는 딱 우와. 2개예요. 근데 이거를 스케일로 승부하는 거. 이걸 스케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냥 그 개선문 앞에서 애들이 앉아서 막 그 밧줄에 매달려서 놀기도 하고 뭐 연인들이 오면 사진도 찍기도 하고 관광객도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뭐 이제 미술학교 이런 데서 나오면 막 스케치도 해보고 그다음에 투어도 한번 하고 그냥 그게 이런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또 파장 효과가 크다. 난 그냥 그 안에서 파급 어떤 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구촌이라는 그 손에 손 잡고가 약간 되지 않았나? 막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게 내가 약간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인류애라는 감성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가. 그걸 표방하는 작업은 많지만 우리 모두 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크리스토프의 작업은 엄마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같다고 생각하세요? 크리스토? 네, 이게 저는 감히 약간 이불을 덮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폭력적 이불일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크리스토는 원래 혼자 하지 않잖아요. 크리스토엔 장끌러드잖아. 그렇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손자 손녀. 개선문을 손자손녀로 보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와 할머니 나 별로 배 안 고프니까 조금만 줘요. 했더니 네. 개선문만한 미트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그치.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인류의. 근데 이게 나는 우리 시대에 많이 잊혀 있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저 스스로 약간 뭐랄까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제목이 원래 프랑스어로 Le Arc de Triomphe Reb이에요. 랩. 그래서 이제 Le Arc de Triomphe가 이제 개선문이에요. 그냥 개선문. 이제 근데 아치형. 아치에. 근데 트리엄프 이제 그게 승리. 그죠. 근데 이게 전쟁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랩은 싸버리잖아. 랩. 그 랩이에요 진짜? 그 랩.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승리 아크란 게 말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라든지 전쟁과 이 폭력의 역사도 연관이 되잖아. 그죠. 그걸 그냥 승자의 역사죠. 그 승자의 어슐리 역사죠. 레긴 얘기. 그래서 그걸 단순히 찬양해보다는 그걸 랩해버린다. 감싸버리고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되게 뭐랄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왜 선택하신 이유인지 알겠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 현상에서 코끼리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코끼리가 이제 스케일이 몸집이 큰 만큼 그 움직일 때 안에 있던 뭐 조그만 해충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걔네들의 영향받는 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스케일이 크면은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돼. 응.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약간 순곰이라는 좀 생각도 나고. 근데 실제 멋있잖아 우선. 그건 인정하죠. 완전. 멋있잖아. HR 기어도 멋있지만 그죠. 뭐 크리스토도 멋있고. 아니 저희가 재밌는 게 극단적인 쪽으로 했어. 왜냐면은
HR 기거 같은 거는 내 머릿속 코스모스인데 이 사람은 그 코스모스를 이렇게 그 느낌이죠. 이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느낌과 선물 상자를 개봉해주는 느낌. 그리고 그런 맥락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카니 웨스트랑 드레이크랑 콘서트에서 와 콘서트 세트가 진짜 멋있다 이런 말 했잖아. 이거 누구 작업 같다 뭐 이러면서. 근데 카니 웨스트의 스케일에 밀리지 않는 유일한 지금 예술가 마지막 작업이었던 것 같은 오랜만에. 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념비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 아직 힙합한테 지지 않았다. 그치. 뭐 대중 매체한테 지지 않았다. 뭐 이런 약간의 선언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2021년에 이 팬데믹과 이 혐오와 혼돈과 이 대선과 모든 것이 중첩된 이 시대에 그냥 쑥 덮어버린 얘들아 포근한 닥치고 자라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 느낌. 그 한줄평이네. 닥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촌끼리 이제 모이면 막 어릴 때 막 싸우자, 에이 저리 가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실 때 야 닥치고 자 빨리 뭐 이런 느낌. 그런 의미의 인류애. 때렸다. 때렸다. 그런데 이제 이불 안에는 장판이 뜨뜻하게 이제 그치. 달궈져 있는 그치. 그 K 온돌.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네. 저도 뭐 기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시사나마가 기거 좋아. 근데 나는 기거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싱켈 파빌리온이 기거를 사용한 건 되게 논리적인 면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밀이랑 합쳐진 것도.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 도나 헤러웨이도 있고 어떤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게 많은데 나는 이게 2021년에 좀 팬데믹 시대에 크리스토가 죽었기도 했고 고인버프라고 하잖아요. 고인버프.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되게 예술계 안에서도 되게 좀 우리 젊은 예술가들한테 한 말을 좀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시장보다 거대하다. 네.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 거죠. 왜냐면은 젊은 작가들이나 그런 거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전시장 안에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 전시장이라는 게 말이 전시장인데 이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잖아 사람이. 그지. 그냥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지. 그게 과감한 퐁피두 센터에서 지원만 받으면? 그치. 슬픈 거 하나는 올가니제이션과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아 벌써 40분 떠드는데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 아 재밌네요. 재밌네. 다음 걸로 가봅시다. 다음 게 이제 그거잖아요. 곽철 영상이죠. 네, 곽철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네, 네. 곽철 영상인데 이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번에는 좀 후보가 좀 많았어. 괜찮아. 막 헨리카 나우만 아까 막 얘기했었는 도라 부도어, 뭐 트리샤 바가, 뭐 레이첼 로즈, 뭐 라파엘라 포겔 많았는데 저는 잉베 홀렌으로 정했습니다. 잉베 홀렌 우선 이름이 깐지예요. 이름 멋있어. 이름이 왠지 세련됐어. 뭔가 입생 롤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쪽이 멋있다. Y로 시작하는 이름이 좀 전반적으로 멋있더라고. 잉베. 저도 Y로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말했네. 잉베 홀렌. 잉베 홀렌. 잉베 홀렌도 이제 원래는 제가 알기로 그 원래 건축학과를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 빈에서 건축학과를 공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슈테데에서 공부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노이에 알테 브리케라는 데서 전시했었고 이제 특이한 게 엑스 뮤지엄 이런 데서 베이징에 있는 거예요. 베이징. 오. 거기서 Falling Object Debris라는 전시를 개인전에 열었어요. 두 개 다 개인전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좀 작고 뭐 엑스 뮤지엄 베이징에서는 좀 긴데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맥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남성적인 작가야 되게. 그러니까 이게 남성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물고 있는 가치거든. 사실 어떻게 보자면 아유 너는 도태됐다 뭐 이런 말일 수 있고 언제적 남자 그걸 꺼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남성적인 작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블 배팅할 수 있겠냐 내가 이 사람이 왜 그래도 조금 높은 반열로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베이징에 있었던 전시가 되게 좋았어요. 그 전에는 사실 디지털 매체나 어떤 신소재라든지 어떤 그런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작가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었어. 이 사실. 사람의 어떤 작업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굳이 말하자면 산업 재료들이랄까? 산업 뭐 예를 들면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 자동차 바퀴에 그 타이어 부분 말고 그 철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 휠을 조금 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 자동차를 잘라서 알렉산더 비어킨처럼 뭐 자동차를 잘라서 제목이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건담 같은 로봇도 있고 되게 프라모델적이네. 프라모델적이에요. 되게 그 3D 프린트도 많이 활용하고 실제로 그 프리드리치아눔 전시에서도 그 수잔 라페퍼 같은 거기도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3D 프린트 스캔을 뗀 다음에 그걸 신소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고기를. 네, 고기를. 어머. 그래서 실제 요번에 그 노예 알테브레케에서도 고기를 전시했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 한번 다루고 싶긴 한데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들리겠다. 들이겠다. 아직
그 따먹기 좀 아직은 거리가. 그게 보이는 거죠. 너무 그 작업적 프로세스가 보이는 근데 거죠. 이번에 엑스미전 베이징에서 내가 좀 가능성을 봤어 내가. 어떤 걸 했나요? 뭐냐면 이 사람이 좀 거대하게 한 거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 보거든요. 쿠스탈레 바질에서도 좀 크게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약간 틀에 박힌 맛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재밌게 한 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좌대. 네. 좌대도 그냥 좌대를 썼다기보다 좀 자신만의 소재로 재밌게 썼고 카펫을 깔기도 했고 그 벽을 선택한 재질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더 크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케일적인 면에서 스케일적인 보인 게 면에서. 가능성이 보인 거군. 저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 같냐면은 우리가 독어로 말하자면은 퀸스틀리시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이거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아티피셜인데 보통 이런 신소재, 기계, 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작가들은 보통 좀 이런 맥락이 거의 인위적이야 되게. 뭐 비슷한 예로 지금 안나 우덴베역도 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되게 힙한 작가잖아. 근데 인위적이잖아 작업이 되게. 근데 나 이 사람이 이 매체들 디지털적이고 기계적이고 뭐 어떤 신소재적인 거를 그 남성적이란 게 그거예요.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 매체 자체로 활용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거의 몇 없는. 그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작가의 개입이 은근히 적어. 개입이 되게 많잖아. 뭐 포스트 인터넷적인 것 아니면 맞아. 뭐 디지털적인 것 어떤 맥락을 분명히 던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되게 옛날에 그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뭔가 떠올리게 하는 그 향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남성적이라고 말한 건데 뭐랄까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되게 미니멀하고 비관적이고 막 허무주의적이고 막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뭐냐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뭐 fuck it. 난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기고 싶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냥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았다. 약간 마초스러운 느낌 있잖아. 약간. 근데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좀 성향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약간 좀 말하자면 현대판 남성스러운 것 같아요. 무식하지만 섬세하고 비관적이지만 츤데레스럽고 용감하지만 관조적이다. 난 이게 근데 현대 남성의 좀 피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뭐 도나 헤로웨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서도 남성성이란 게 이렇게 좀 발현될 수 있겠다. 왜냐면은 그냥 뚝딱뚝딱 해서 뭐 옛날 미니멀리즘 조각 만들면서 이거 알통자랑하고 이런 애 있잖아. 근데 그런 작업보다는 얘처럼 얘 좀 말랐어요. 그다음 약간 찐따같이 생겼어 굳이 말하면. 근데 거기서 fuck it 막 이러면서 막 3D 프린트를 했어 막 이러면서 쿨찐이에요 쿨찐. 쿨찐이지 쿨찐. 맞아요. 쿨찐이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닐까? 뭐 이런 맥락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존중하는 거는 첫 번째 자신의 작업에 딱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있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대단히 뛰어나요. 사실 완성도가 진짜 뛰어나고 그 다음 스케일면으로도 작게 작업하지 않아. 크게 할 그게. 아까 크리스토 말했던 것처럼 약간 크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얘가 더 나아갔을 때는 크기가 더 커지거나 그냥 실질적으로 크기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완성도적으로 올라가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더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옛날에 미학을 쓰는 그 어떻게 보면 뭐 도태된 남자의 형상일 수도 있겠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노동자의 그 감성일 수도 있겠지만 헨리 무어라든지 뭐 브랑쿠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개를 잇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터지는 순간 내가 볼 때는 남성성은 재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약간 뽑아봤습니다. 남성성의 제정. 그래서 신남성연대.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평을 말하자면은 킹스맨이 방문할 마지막 상점. 괜찮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이. 보루 같은 것도 킹스맨 거기 상점도 맨 오브 맥스맨의 이제 마지막. 킹스맨 상점도 되게 클래식한데 그 기계들은 최첨단이잖아. 그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킹스맨이 방문할 마지막 상점이 아닐까.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한 줄 평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난 딴 것도 괜찮은데. 그래. 딴 건 이제 차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카니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뽑은 작가는 니콜라스 그라피아예요. 네, 니콜라스 그라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2년생으로 굉장히 어려요. 굉장히 좋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면 좀 특이한데 필리핀 출생의 작가로서 잘 없죠? 그리고 지금 독일 디셀도르프 미대를 2019년에 졸업한. 얼마 안 됐네. 불과 2년 전이죠. 근데 벌써 이제 2021년에만 개인전 3개에다가 단체전 7개. 그럼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다작이에요, 돌려막기예요? 다작이었어. 오. 다작 플러스 돌려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어느 정도 했다. 네. 근데 저는 이 작가가 딱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요새가 제가 보기에 새로운 신회화 대전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원피스에서 그 이제 골드로저가 원피스를 딱 하면서 대적 시대를 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다른 매체들을 계속 체험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사실 회화예요. 맞아. 이것도 그다음 비슷한 게 윙배울레랑 비슷한 것도 뭐냐면 제가 남성성을 강조한 것처럼 아까 크리스토란 거랑 비슷하고 HR교도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약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흐름이 있어 약간. 맞아 맞아. 그게 있어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작업들을 좀 보니까 꾸준한 회화예요. 근데 물론 재밌는 거는 이 니콜라스 그라피아가 이제 콜라보 작업으로 같이 퍼포먼스도 진행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작업들도 어쨌든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자기가 이제 단순히 이제 회화로만 풀어낼 수 없는 부분들에 더 많은 내러티브를 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지 퍼포먼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그림 자체로만 봤을 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일단 이것들이 뒤에 숨겨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안 중요해. 그냥 미학적으로 봤을 때 맞아.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장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화가 세 가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면 싸움, 색 싸움, 그리고 테크닉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테크닉 싸움에서는 조금 밀린다. 밀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좀 힘을 푸는 느낌이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장면과 색 싸움에서 엄청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엑스맨에서 그 변할 수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 그게 제니퍼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 그 캐릭터를 이렇게 겹치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뭐라고 하죠? 아 그게 제니퍼 로렌스였구나. 네, 그 엑스맨 캐릭터. 근데 그 엑스맨 캐릭터를 딱 그려놓고 그냥 툭 던져내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자기만의 내러티브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땐 그림으로 승부 봐야 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이제 표현해놨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도 되게 이상하게 화끈해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데니스 로드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데니스 로드맨 왜 그랬냐 하면 데니스 로드맨이 되게 농구하는데 섹시하다. 농구하는데 되게 젠더적인 뭔가 표현한다.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의 그 캐릭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다. 뭐든지 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트류 추키노의 형도 그 형도 보면 항상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제 성별적인 문제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7교거든요 그건. 뭉쳐있던 시스템을 자른 다음에 재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듯한데 얼핏 보면 그런 듯한데 자세히 보면 되게 개인적이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맞아. 풀어내는 그러니까 이 느낌이거든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퀴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느끼함이 없어 작업에. 그냥 해. 그다음에 어떤 강요도 없고 되게 좀 재밌어요 작업이. 맞아요.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그거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모티브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코믹북이라던가 아니면 대중 매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중 매체가 시원한 이유는 이것에 대해 딴지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매체 대중 매체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탐구를 하면 뭘 시작일 뿐이지 이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대중 매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죠 니콜라스가 그런 부분들을 차용했다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회화로 승부를 볼 때 자잘자잘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근데 내가 뭘 그러면 보고 싶은 거야. 묻고 싶은 거 있어. 왜 그럼 묻고 더블이 돼야 되냐 이 사람이? 묻고 싶은 분은 어디야? 의외로 거기에요. 의외로 이 사람이 뭐 LGBT 운동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연관이 돼 있어? 저는 의외로 필리핀 출신이라는 것. 왜? 이 사람의 내러티브를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알려진 콜로니 식민주의나 그리고 이 나라의 랑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되게 그 필리핀의 숨겨진 문화라든지 아니면 숨겨진 그런 무당 문화 아니면 뭐 악령, 몬스터 이런 것들을 꺼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요새 접근법이 어렵지. 아무리 우리가 요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흑인 문화가 상대적으로 무시받다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지만 사실 흑인 문화는 굉장한 주류 문화예요. 사실 주류 문화지. 힙합, 재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NBA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류 문화 자체인데 패션도 그렇고. 제가 좀 이제 니콜라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그냥 흑인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흑인 근데 아니지. 이제 이 사람이 필리핀 출신이라는 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조차도 흑백 논리를 가장한 그 뭐라죠 싸움에 속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것 같고 약간 흑인 같으니까 그냥 흑인으로 판단해 버렸다는 거에 대한 나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많이 지금 계속 하입이 되는 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띠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의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파고들면 베트남의 개인적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베트남 문화 자체도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굉장히 주류전 싸움이에요. 그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징하면서. 되게 거대한 싸움이죠. 근데 필리핀은 사실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대요. 아무도 모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 그리고 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스왕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두려워하는 괴물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한 게 그 미군이 베트남 사람들을 겁줄 때 버스텍.
고스텝을 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스왕이라는 괴물도 스페인 정부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겁먹게 하려고 루머로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오는 게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감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입이 돼야 지금 하입 받고 있지만 하입이 돼야 우리가 지금 주류 그리고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문화에서의 또 한 번 비주류가 나뉘어지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도안이면 뭐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사실 썽띠우가 매력적인 이유는 솔직히 제가 볼 때 베트남의 숨겨진 문화를 끌고 왔다기보다는 구조를 보여줬잖아. 구조도 구조인데 말씀하신 베트남 전쟁은 엄청난 주류예요. 그지. 그 엄청 주류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성 작업, 그러니까 자료랄까? 그것도 사실 되게 흥미가 가는데 솔직히 필리핀인 독일 말로 샤이스 에갈일 수 있거든. 그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위험 요소를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심을 못 받을 그거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끌고 오지만 그것들이 또 건드리는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조 있잖아요. 그 주류와 비주류, 비주류 사이에서 또 나뉘는 주류와 비주류.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와서 보여주지도 않아요, 딱히. 설명을 안 하면 몰라. 근데 사실 설명을 굳이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치,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네, 그냥 해봤자 뭐 하겠어.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전시장에 설치를 한 걸 봤는데 뭐 집 막 밀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아 얘는 지금 구현받았던 이 공간이 작다. 그러니까 더 큰 공간을 줬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내면에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난 오히려 그래. 난 오히려 약간 반대인 것 같아. 어떻게? 이 내가 근데 묶고 더블로 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이 커졌을 때 잘해야 되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해서. 근데 니콜라스 그라피아인가? 근데 니콜라스 그라피아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되게 그냥 내가 볼 때 힙한 회화들의 연장선에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과연 이게 커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를 들었을 때 뭐 파멜라 로젠크란츠 같은 경우는 뭐 걔가 완전히 회화하진 않지만 빛이라든지 어떠한 공간적인 스케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걔만의 테크닉이 존재하거든. 근데 밀집으로 TV 뭐 이 정도 활용한다?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자잘한 설치물을 활용한다는 공간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스케일적인 면에서 얘가 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일 커지면 사실 피터 도익 같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떤 의미로? 약간 그게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근데 저는 약간 뭔가 피터 도이랑 좀 다른 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약간 퍼포먼스나 다른 이제 비디오 설치물에서 뭔가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게 그냥 뭐랄까 매트리 치킨이랑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맥락도 있다는 거죠. 스케일 커지면. 지금은 그냥 대한 공간이나 적절한 어느 정도의 크기의 공간에서는 그 젊은 작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아갔을 때 왜냐면 썽띠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사실 주로 사용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걔는 스케일이 커졌을 때 사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걔가 비디오만 하는 작가였으면 사실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아, 그치. 예를 들자면. 근데 걔가 설치 플러스 뭐 사운드가 사실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파멜라 로젠크란츠 같은 경우는 뭐 기계, 그다음에 빛 이런 것들이 되게 주된 관념을 그러니까 그 미디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잉베 홀랜드 어떻게 보면 비쌀 수는 있죠. 얘는 진짜 그냥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한테는 그런 스케일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게 뭐가 될까? 저는 그걸 약간 퍼포먼스에서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공간 그 뭐라 하죠? 미술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횡단보도 같은 데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셀도르프 졸업 전시회나 아니면 다른 이제 퍼포먼스 좀 화제가 됐던 게 이 사람도 요새 좀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를 다룰 줄 알아요. 아, 그래? 예를 들면 그냥 퍼포먼스를 맨밥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명을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연기를 주면서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단순 저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항상 어떤 이야기나 내러티브를 재해석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아직도 끊임없이 많이 남은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큰 무대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자기가 끌어올 스케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콜렉티브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미 약간 준비가 된 느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인싸 같긴 해요. 네. 무슨 왜? 인싸 그죠? 인싸 같긴 해. 인싸가 중요하지. 한 줄 평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풀어진 고정관념, 풀어진 고정관념. 새롭게 짓는 매듭.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7교로 맨 처음에 했다가 7교는 구조여서 아 이건 썽띠우와 류츠키노이한테 주자. 저는 류츠키노이도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근히 개인 서사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장콕토라든지 아니면 그 바로크 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의 그것들 있잖아요. 그 뭐죠? 쉐이커족.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이 볼 수 있는 조망의 느낌에서의 구조를 차용한 느낌이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뭔가 되게 개인적인 느낌? 근데 이게 은근히 흔하지 않다 요새는 오히려 조금 뭐라죠? 구조를 다루는 척을 하지 애매하게
아니 뭔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 작가 얘기할 때는 흑인 작가 흑인을 그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맥락은 아니죠. 필리핀 작가 필리핀을 그리는 느낌이 아니죠.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필리핀을 다루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죠. 걔가 가진 장점이 좀 있다. 그죠.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벌써 1시간 반을 떠들었네. 1시간.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한 시간이군요. 다음 코너로 이 가볼까요? 부분이 저는 여기가 이제 약간 슬픈 이제부터 좀 슬픈. 웃픈 느낌이죠 이거. 어떤 상인지 또 한번 듣고 올까요? 어떤 상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 네. 이런 상인데 제가 또 시작을 해야 되네. 이번에 사칸 씨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번 상은 말 그대로 이제 어이가 없는 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이가 없는 상의 취지는 잘해왔어요. 잘해왔어. 신선했고 근데 언제부턴가 맷돌 산저에 빠진 것 마냥 콩물이 나오지 않아요. 똥물이 나오고. 똥물이 나오거나 알죠? 작업은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건 돌아야 돼요. 유기성이 있고 그치. 거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발전도 좀 해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맷돌은 멈췄고 똥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 아무튼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뽑은 작가는 이제 조던 볼프슨입니다. 조던 볼프슨. 또 작업하시면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조던 볼프슨은 스타 작가였죠. 뭐 지금도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 사디우스 HQ였나요? 그죠. 거기와 이제 데이비드 찌비어너의 소속이. 소속된. 그게 문제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 작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소개를 해볼게요. 1980년생 출신이고 80년생? 네. 나이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7위 콘스탈레에서 개인전을 갔어요. 갑자기? 근데 졸업이 2003년이었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1년 만에 어쨌든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조던 볼프슨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업은 제가 감히 세 가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괴물 형태의 집. 그건 뭐지? 보면 알 것 그래서 같아. 이게 마녀가 찡그리고 있는 같은 형태의 집인데 거기 이제 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그게 이제 공중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 매달릴 수도 있고 그 작업과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형 같은 것이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피노키오 같은 피노키오 같은 애고 세 번째가 이제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인형인데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이 미아 비슷해? 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조던 볼프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세 개의 작업까지는 좋다고 우선 평가를 하신 거죠? 저는 그것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던 볼프슨의 이 마지막 작업이 2014년인가 6년이에요. 오 오래됐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돌려막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조던 볼프슨 아는 친구들한테. 조던 볼프슨을 알아면 걔 뭐하지?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한 활동이나 그게 없다는 거죠. 노이즈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던 볼프슨의 가장 재밌다고 생각했던 작업은 2011년에 했던 애니메이션 작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 봐도 유대인의 그 뭐라 하죠? 티피컬 타입 정형화된 얼굴을 한 캐릭터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얼굴에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프로젝터를 쏜 것 마냥 마스크가 씌워져요.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 마스크가 뭐 예를 들면 포켓볼 9이었다가 아니 뭐 미키마우스였다가 심지어 심슨이었다가 뭐 그런 식인데 저는 이게 되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류에서 유대인만큼 캐릭터를 가진 민족이 별로 없어요. 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아직도의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던 볼프슨은 그거를 그냥 과감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미 유대인 작가들 한 번씩 했을 법한 것들을 다시 한 번 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유치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혹은 톰 앤 제리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것들을 재밌어 할까라고 했을 때 내가 톰이나 제리의 상황을 관조하는과 동시에 그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뭐 정체성에 대한 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그 유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유대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유대인의 또 한 번의 캐릭터 얼굴이 씌워질 때 그때 이상한 그 뭐 레이어가 계속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위에 또 한 번의 애니메이션. 근데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난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한 번의 재밌던 작업은 조던 볼프슨 본인이 나와요. 나와서 성당에 가요. 거기 앉아서 이제 약간 인터뷰한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사람들 나를 보면 이상하게 바라볼 거야. 나는 존나 유대인같이 생겼는데 내가 성당에 들어와 있더니 유대교인이 성당에 들어와 있다? 이런 유대교는 성당 안 돼.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 성당이 따로 있잖아요. 맞네. 이 별표면이 아무튼 이런 신선한 작업을 거쳐서 과학기술을 응용을 하면서 이제 2016년, 17년까지 되게 폭력성이 또 있고 작업을 하죠. 근데 유대인은 폭력에 항상 쫓겨오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던 사람이 요즘 무슨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했는데 이제 2020년 작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디스 그 그렇지. 전시회에서 했는데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이거 뭐라 해야 되죠? 갇혔다. 뭐에 갇힌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것들을 최신 기술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더 이상 최신 기술이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발달해야 나올 것 같은 기술에 너무 의존했다. 네, 그런 느낌이 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커다란 벽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LED 조명들을 달아놨어요. 거기 이제 키오스크 같은 데 가면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이제 약간 3D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선풍기처럼. 그거 그것들 한 20개를 차려놓고 지금 최신 기술 다 썼네. 제목이 뭐였지? 아티스트, 프렌즈, 레이시스트스. 어우. 제목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 얼굴 나왔다가 이상한 캐릭터들 나왔다가 아유이 쿠사마가 갑자기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작업을 해놨던 애인데 끝이 났구나 그냥.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끝장이 나버렸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옆쪽에 이제 또 벽에다가 이제 약간 알루미늄과 이제 나무 판넬을 잘라서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건 아닌데라고 했던 거는 유대교인의 표시 그 별명 있죠. 그거를 홀즈를 잘라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무를 자기 잘라서. 어린 시절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어.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콜라주를 했어요. 그거 약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뭐 마페 수준의 작업인 건데. 그건 이제 뭔지 알죠? 예술가가 계단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막혔을 때 알죠? 갑자기 계단 내려와. 아니 저기 너 60층까지 올라가라니까 왜 내려와 이런 거 있잖아. 힘들어. 이런 느낌이었던 맞아. 근데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잖아요. 숨이 턱 막히거든. 이제 옥변 씨도 소개할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요. 숨이 탁 막히거든. 저 숨이 안 막혀요. 오면 눈물이 나요. 숨은 쉬면서. 숨을 쉬는 눈물이. 저는 약간 이 사람은 그 느낌이었어. 숨이 막힌다. 눈물은 안 나. 숨이 막히는 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생각에 예술가한테 공백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중요해. 근데 조던 볼퍼슨한테 압박감에 만들어내는 느낌인가? 약간? 압박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망명 있는 갤러리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빨리 성공하게 됐고. 그릇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 깨져야지. 그런 느낌인 것처럼 뭔가 그 너무나 이야기가 확실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 자체가 되게 단순한 이야기라서 다른 작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 시대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작가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던 볼펜슨 발악하는 거죠. 아니 내 얼굴 봐. 2차 대전 기억해. 나 유대인. 이거 내 얼굴 빨리 봐. 이건데 땡깡인 거죠. 땡깡.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땡깡을 부르기 시작했네. 조던 볼퍼슨이 다루는 주제들 같은 거 보면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중문화 매체에서 받는 폭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중문화 매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대중문화 매체가 우리한테 어떠한 무의식적인 폭력을 계속 강압하고 있다. 시스템 덩어리가 우리를 희화화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를 희화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용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표현하면 1. 땡깡 2번째 거장병이에요. 자기가 무슨 볼탕스키야? 예를 들자면 볼탕스키 남의 얼굴이라도 자기 얼굴 쓰면 안 되거든. 마이클도 자기 얼굴 안 쓴다. 근데 이 마이크 켈리랑 다른 점은 뭐예요? 마이크 켈리는 일단 주제는 그다음에 그거죠. 마이클은 주제가 되게 다면적이잖아요. 맞아요. 입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켈리 똑똑하게도 이 다면적인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주제를 잘 잡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소재를 잘 잡았어요. 주제는 하나인데 소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다르니까. 주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조던 볼퍼슨은 계속돼서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거 숨이 뚝 막히고 질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쉽죠. 근데 그러면 돌파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간수도 한번 극약 처방을 해주자면 예술을 잠시 건둬라. 얼마나? 책을 써라. 얼마나? 그건 모르겠는데 책을 썼으면 근데 좋겠다. 실제로 들레즈라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너 요즘 글 쓰냐? 이러니까 푸코였나 누가 물어봤다. 글 쓰냐고. 글 안 쓴다. 왜 안 쓰냐? 글 쓰기 위해 글을 안 쓴다. 그걸 한 몇 년 안 썼다는데. 저는 조던 볼퍼슨이 오히려 글이나 사진이나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를 이상하게 꼴라주지 말고 어린 시절을 굳이 가져오지 말고 홈페이지도 보면은 너무 그거 자신을 표현하는 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방어기제로 생각해요. 방어기지. 그러니까 굳이 자기 작업 사진을 안 넣었거든요. 안 넣었어? 이건 상당한 방어기지. 그러니까 내 추측으로. 근데 그게 예술가서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 뭔지 알죠? 구린 자국 넣기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국 구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신 너무 올가매는 작업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니면 뻔뻔하기라도 하면 그냥 되는데 뻔뻔함이 안 보이잖아. 차라리 뻔뻔했어야 돼. 애절함이 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벌써 잘못 걸었다는 생각 드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픈데요? 이제 오펜시의 소결품 슬프잖아. 눈물이 흘렀다. 아니 나는 근데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흐른 거지. 아, 내 눈에서 저는 이제 콧물이 어이가 그냥. 없으니까 이제 숨이 막힌 거죠. 이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한 줄평은 타블로에 이제 라임에서 따왔습니다. 네. 최첨단 자동차가 무한대로 트랙을 돌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팔자의 끝. 그것이 만들어내는 팔자의 끝. 네, 무한대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어느 순간 탈출구가 없다. 그지. 그냥 계속 트랙을 달리는 달린 수밖에. 거다. 이걸 한번 또 마음을 잡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되거든요. 무섭더라도. 그치.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참, 멈추면 이것도- 커리어가 멈출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 조던버프한테 들려면 참 웃기겠어 걔도. 얘는 뭔데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 좀 보자. 자, 같이 나오면 찌질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오픈 씨가 준비한 사람은 누구죠? 네, 제가 준비한 사람은 이제 사이먼 후지와라라는 이제 일본 혼혈인지 아니면 일본 개 이제 영국에서 아마 네.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슈테델에 나왔더라고.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 세계 전시를 했어요. 오 많이 했네요. 예,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하질 않았지. 그냥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호프하우스라는 전시를 했어요. 블래프 아트 뮤지엄 휴스턴, 휴스턴에 있는 거죠, 미국. 또 하나 후더베어, 이게 문제적 전시인데 후더베어라는 전시가 이제 파운다치오네 프라다, 이제 프라다 파운데이션이죠, 밀란에 있는. 그다음 이제 뉴워크라는 것이 쿤스트 인스티튜트 멜리 로테르담에서 했는데 이 문제적 전시라고 하는 이제 후더베어, 이게 개인이 지금 밀고 있는 약간 컨셉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누가 곰이야. 짜증나는 게 약간 장면을 후더베어 이렇게 하는 게 좀 짜증나 저는 개인적으로. 후 더야 진짜 후다 배우. 후 다였는지 더였는지 모르는데 후 더 배우든 다 배우든 그냥 이게 뭔가 센스 있는 척 이렇게 짓는 게 좀 대단히 괘씸하다는 건데. 그냥 약간 삔또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사이먼 후지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맞아 그게 애정이 있으니까. 저는 얘 작업 리뷰식으로 약간 짤막하게 글도 한번 썼었는데 애정이 있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배신이다. 아무튼 그래서 왜 이게 아이돌 팬분들이 아이돌이 갑자기 여자친구 생기면 싫어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후더베어라는 전시에 약간 그 간단한 그 설명을 쓰자면은 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디베어든 무슨 베어라는 이미지, 그냥 베어라는 그 이미지잖아. 곰돌이 푸든 뭐든 간에 그런 이미지 생각하면 편한데, 베어는 명확한 캐릭터가 없는 만화 곰이다. 누구 혹은 무엇으로 알려진 아직 뚜렷한 특색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역사도 정의된 성별도 혹은 섹슈얼리티도 없다. 베어는 자신이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이미지의 세계에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 마이크 켈리 형이 다 했던 느낌이. 다 한 거고 어떻게 맞아요. 다 한 거고 뭐냐면은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은 나는 내 생각에 한계가 왔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변명을 넣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막 그 더 파이팅이라는 그 복싱 만화에서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너 살인을 하기 위해서 복싱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말처럼 막 사람 때리는 거 미친 놈이 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뭐냐면 난 내가 아무거나 할 거야라는 것을 정말 기만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얘 작업이 원래 그래요. 얘 작업이 원래 되게 아이콘적인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토비아스 카스퍼를 다룰 것처럼 되게 전유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얘는 좀 더 아이콘을 많이 활용한 전유 예술인 건데, 실제로 예를 들면 살바도르 문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를 활용한 작업도 있었고, 그 안네 프랑크 엘리죠. 네, 안네 프랑크 알죠. 그다음에 이제 그와 되게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던 여성을 되게 그 모델화, 옷 브랜드의 모델화처럼 이렇게 시키는 작업도 있었고, 비욘세가 입었던 옷, 그다음 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원본, 그 원본판 270개인가 그거랑 뭐 진시황릉의 병사들을 사용해서 뭘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아이콘을 잘 사용하던 작가거든요. 슬픈데 벌써. 근데 이런 류의 레퍼런스를 되게 그러니까. 되게 잘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작업의 완성도가 진짜 높고, 두 번째로 이 디지털이나 어떤 기술, 기계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사용하거든요. 조던 몰프스는 비슷하네 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재밌는 점이에요. 조던 몰프스랑 되게 비슷해. 그 다음에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그 레퍼런스 선택들이 되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안 이어나가고 갑자기 후더 베어라는 이상한 그 전시가 문제였구만. 이상한 그 전에 전시도 문제예요.
그 전에 전시는 뭐였냐면 어떤 그 아키텍처 비엔날레 뭐 이런 거였나? 아트 비엔날레 이런 데 나온 건데 이게 제가 보여드린 작업인데 뭐 심슨,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뭐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수많은 레퍼런스들을 진짜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뭐 되도 않는 건축물을 만들어놨어. 나 그 안에서 뭔가 미래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사실 건축적이라는 특징은 원래 걔가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건축적인 특징을 한 작업들 중에 되게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이게 2020년 작업인데 그때부터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마구잡이로 후더베어 작업도 보시면 알 텐데 이 후더베어가 정말 그 X 같은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게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아무 특색도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되나? 그래서 아무데나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괘씸한 거거든. 거기는 어떤 감각도 없고 그냥 일종의 게으름이고 아니 할 거면은 더 혼잡 완전히 그냥 히토 스타일처럼 더 혼잡하게 아예 완전한 카오스를 보여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게 짜증나 감각이 있는 척. 이 심슨 그 아키텍처도 너무 괘씸한 작업인데 그냥 이 작업을 보면은 얘는 3D 프린트할 돈이 많은 애인가 보다.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뭐지? 이게 건물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이상하고 모르겠어요. 이런 작업들이 확실히 그게 저는 일단 그 아까 이제 오펜시아 얘기했잖아요. 안네 프랭크 그리고 그 진시황의 그 병마 용 이런 거 얘기하면서 딱 느꼈어. 이거는 박스 하나로 치면은 하나를 쓸 때마다 꺼내야 돼. 어느 순간 박스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미지 소모가 갈 수밖에 없는 작업 스타일인 거. 그런가? 그죠? 근데 나는 오히려 얘가 되게 관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아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인 서사도 좀 끌어오고 뭐 이런 것도 끌어오기 때문에 나는 얘가 좀 똑똑하고 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잘했으면은 박스가 안 그려졌을 텐데 후다베어에서 후다베어 박스 만들었어. 그러니까 솥됐다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제 이거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에 쿤스타스 프라겐츠에서도 전시했었는데 오프하우스로 혼자 되게 절제미가 있고 뭐랄까 세련된 그 건축적 양식을 사용하면서 아이콘들을 전유하고 이런 맥락들이 존재하고 그게 자꾸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되게 온 포인트라고 하잖아. 그 딱 온 포인트 되게 그 지점이 있게 잘 만들어낸 또렷한 무엇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랄까 너무 중구난방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다베어 말했잖아요. 곰돌이 풀 쓰면 곰돌이 풀 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그러니까 아이콘이란 건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잖아. 코카콜라도 과거가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아이콘 뭐 살바도르 문디든 뭐 안네 프랭크든 다 과거와 현재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후다베어에는 시간성이라는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붕 뜨는 느낌. 붕 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느낌이네요. 뭐 그때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홍상수 감독 요즘 스타일 표현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투명화되고 있다. 근데 그래도 그게 매력이 있는 거는 영화라는 매체에 시간성이 부여되기 때문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사이먼 후지하라가 이 자기도 지친 거야. 이 레퍼런스 계속 가져오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야 배우로 하면은 레퍼런스 그럴 필요 없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얘도 편하고 관계도 편하지 않을까. 이거를 말로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청취자분들이. 근데 이거를 비유하면 뭐라고 비유한대잖아요. 미슐랭 2스타 3스타 받은 고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잘 해오다가 갑자기 오니까 근데 나도 멸치 다시다를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럼 다 맛있으니까. 내가 굳이 멸치를 사와야 되나? 멸치 다시다 쓰고 내가 근데 굳이 마늘을 직접 빻아야 되나? 그냥 간마늘 쓰면 안 되나? 간마늘 파우더 쓰면 안 되나? 그럼 맛이 달라지거든. 시간성은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안네 프랭크 작업을 제가 분석할 때 되게 시간적인 그 축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걔 작업이 있었어. 그래 왜냐면 프랑크 자체도 일기가 그거였으니까. 그다음에 안네 프랑크 작업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네 프랑크를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낸 밀랍 인형이랄까? 그게 앉아 있고 거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찍는 듯한 그 위에 엄청 고퀄의 카메라가 있고 그 위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안네 프랭크가 저기 놓여 있는데 저기 위에 찍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찍고 있지 않아. 근데 안네 프랑크라는 아이콘은 과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사물인데 그것이 가장 현재적인 단위에서 가장 고화질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그다음 멀리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일종의 되게 시간적인 그 교차가 되게 존재하는데 이 후더베어는 뭐랄까 이 고민 문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그런 맥락에서 작업이 너무 플랫해지고 그런 상관없어. 그래 내 작업 플랫해 미안해 얘들아.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뻔뻔하게 잘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저는 약간 그다음 가장 킹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그걸로 무슨 샵을 열고 있고 에디션을 만들고 있고. 그게 근데 사실 약간의 말로라고 말하기보다는 알죠.
말로. 지금 그러니까 작가들이 힘들 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거지. 굿즈? 많은 작가들이 그림 그리던 사람들도 그림의 안에 있던 피규어를 굿즈화 시키는 순간 그 행보가 시작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좀 아쉽긴 하네. 그냥 사이먼 학생 포트폴리오 뭐 마페 수준의 작업인 것 같아요. 오. 제가 볼 때는 오. 이거 지금 당장 그냥 스케일만 크다 뿐이지. 이제 더 이상 돈을 지원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시 도넛 한번 해봐야 돼. 도넛 한번 해봐야 돼. 다시 시장 나가서 가장 가성비 좋은 멸치 사오는 그게 노력을 해야 돼. 오펜시의 솔루션. 그냥 좋으니까 어디 야 이거 어디 뭐 화이자에서 요번에 나온 멸치 다시다래 한번 써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면 안 되고 다시 골목시장 재래시장 들어가서 질 좋은 멸치 구해오고 질 좋은 식재료 구해오고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그냥 어디서 다 배송받고 이러니까. 맞아. 근데 그 느낌 있어. 조던 볼프슨도 그 느낌 있어. 어린 시절의 사진을 자기가 쌓은 게 아니라 배송받은 느낌.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아무튼 한 줄 평을 하자면은 과거를 잃어버린 아이콘은 갓 태어난 철없는 괴물과도 같다. 지금 이 사람 괴물이야. 지금 이 사람 괴물이야. 후다배는 괴물이야 그걸. 괴물이 운전하는 무한대 자동차. 그거는 19금 테드야 내가 볼 때는.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차라리 진짜 19금 테드라도 채용을 해보지. 그게 더 낫지. 재밌지 않았을까? 19금 테드 그래서 역사가 재밌는데, 있고 약간? 재밌잖아. 응.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러고. 아무튼 너무 아쉬운 작가다. 왜냐면은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고 남자기도 하고 저도 이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도 관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참 재밌는 작가였는데 뭐 이 작년부터 해서 약간 이제 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2021년에 세계 전시했다 했죠 올해. 그게 문제네. 그다음에 그것도 왜냐면은 후다배를 설명해서 코로나 시대를 견뎌온 콜라주다, 아셈블라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입조차 싫은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지루한 미술의 출발점을 시작했네. 그죠. 코로나 시대의 악산불라자 이 말을 언급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냥 쿨하게 말없이 가던가. 힘들었습니다. 뭐 이러면 힘들었습니다. 되지, 이렇게 했으면 약간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엄복동에 나온 거라니까. 일본 명작 만화 알죠? 그런데 이제 작가 코멘트 항상 그 책 날개에 써져 있잖아. 그리고 명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반갑습니다. 5글자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좋은 한 해입니다. 엄복동처럼 술 한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시가 구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 누가 뭐라 해. 미화라도 시켜주지. 누가 뭐라 해.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 그랬다. 이거는 굳이 그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 이거는 들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들어야 돼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가장 영예로운 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상 이름을 한번 듣고 옵시다. 네 듣고 오죠.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네. 네. 웅장해지는. 저는 그 오펜 씨가 이미 사전에 썸네일을 만들었죠. 네. 딱 두 명의 포트레이트만 봐도, 그러니까 초상화만 봐도 웅장해.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는 안내 이모프 누구 뭐 예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내 이모프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어스피셔. 어스피셔, 이름이 얼스예요 벌써. 얼스, 지구. 지구.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혼동을 막기 위해서 URS지만 URS. 감히 지구 같다. 어스피셔를 구글에 치실 거면 뒤에 아티스트를 쳐야 돼요. 그죠.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얘기하실 줄 알고 이미 제가 또 이제 반론 준비했어요? 준비했죠. 뭔데요? 그건 이제 왜냐면은 이 구글 시스템의 알고리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얼스피셔보다 그 축구 감독 얼스피셔가 먼저 등록이 됐고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먼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의 종족의 특성은 약간 마이너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스피셔에다가 아티스트를 쳤을 때 자기 자부심 있죠. 그럼 간단하게 전시는 뭐 했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게 빨래도 도쿄에서 이번에 아까 저희가 더듬이서 다뤘잖아요. 이거 나투어스 모텔, 나투어 모텔 이렇게 이거랑 1월 1일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의 전광판에서 센 것만 나오네. 네, 그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패티 스미스랑 같이 이제 했던 섹스의 등장 노래와 함께 뮤직비디오 이렇게 썰게 비디오 전시를 2개 했죠. 2개. 근데 아티스트 이 안내오프의 섹스는 이미 그 뭐죠? 추격자의 그 할아버지한테 진 게 아닌가? 추격자 할아버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왕이 대상이라는 건 왕에 가까운 거는 사실 약간의 그 좀 더 큰 배포를 얘기하거든요. 좀 더 큰 경험. 저희가 뭐 이번에 대권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경험에 있어야지. 안내오프의 첫 전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1년이. 어스피셔는 1996년이고 지금 2021년까지 94개 솔로전 했어.
그리고 가고시안 갤러리 소속이고 비오그래피가 총 17장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 같은 거네 약간 정치에 그게 대안을 긴다. 아니 나 그 사람 그분한테 개입하면 안 돼요. 알았어. 아무튼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안내오프 존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좋은 만화 하나를 비유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를 알아듣는 분이 들으면은 아 이런 애라고 했지만 킹덤이라는 만화 아세요? 킹덤? 네. 드라마 이제 넷플릭스 말고? 진시황 일본 만화인데 진시황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되었냐 그 스토리 진시황이 전국 통일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그 진시황의 부하 중에 환기 장군이라고 있어요. 환기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도적 출신에다가 상대방을 이제 적군을 사로잡으면 포로고 뭐 다 죽여요. 마왕적 파티를 열어요. 근데 저는 감히 이것이 안네이모프다. 그러니까 안네이모프도 유능한 예술가고 저희가 이번에 나투레스 못했을 때 유능해? 유능하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왕이 될 자질은 없다. 아, 왜냐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깜냥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왕을 거부할 자다. 왕관을 거부할 자에게 왕을 준다는 것은 폭군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어스피셔는 아시죠? 어스피셔와 비슷한 그 동일 만화의 인물이 뭐냐면 여부리예요. 여부리가 진시황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2인자로서 겁나게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재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첫 등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오펜 씨가 그 어스피셔 그 썸네일 고르면서 인정했잖아요. 그 사람이 풍채가 있다. 그 풍채. 저는 약간 이런 외향적인 측면에서 일단 재미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골랐다. 그 사람 골랐다. 네. 저는 약간 반론 펼치자면은 네. 삼국지를 봅시다. 네. 내가 볼 때 어스피셔는 유비 아니면 오나라에 가까워요. 응? 약간의 인자함도 좀 있고 시원시원한 맛도 좀 있는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안네이모프는 조조에 가까워요. 근데 결국 삼국을 통일하는 제 거는 생각에는 조조 쪽이죠. 안내오프 조조는 아니에요. 조나라 사람인데 위나라? 조조는 아니에요. 조나라는 또 어디야? 위나라. 아 위나라요? 아, 조나라는 또 어디야? 위나라 그러니까 위나라의 조조는 아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 전 인정해. 어스피셔는 이 평온한 시대에는 좋은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혼돈의 시대, 이 난세라고 하죠. 난세. 지금 난세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난세는 영웅이 필요한 법이고 어스피셔는 영웅이 아닌 덕망 높은 왕의 자질이 있지만 이 영웅이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저는. 잘하셨습니다. 네. 삼국지, 네. 초한지, 네. 그리고 각종의 일본의 전국 시대 네. 수많은 영웅들이 진출을 했어. 네. 근데 그 영웅이 왕이 되진 않아요. 왕은 뒤에 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 중에 한 명 왕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아니죠. 왕은 이미 뒤에 있는. 태조 왕건처럼 태조 왕건도 이제 영웅이지. 그럼 어떻게 이제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제 안네이오프는 어쨌든 다 따려잡을 수 있는 인물이고 어스피셔는 그 뒤에서 이제 아직은 세상을 바라보는 때려잡고 올라오는 거죠. 안네이모프는 한 명씩. 안네이오프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안네이오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다 때려잡고. 근데 어스피셔가 안네이오프를 등을 두드려주는 수고했어. 이제 내 옆에서 날 보자 해.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저는 어스피셔의 작업이 평온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스피셔 작업이 충격적인 게 많아요. 아 그죠. 누가 감히 목화의 벽을 뚫을 것이요. 그죠. 누가 감히 갤러리 바닥을 공사장 인부들을 이용해서 다 파헤칠 것이고. 저는 이제 안네이모프의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 왕의 자질은 안네이모프는 약간 마왕이다. 뭐 한 자리 물려주면 마왕이다. 너는 이제 다른 이 세계 그러니까 뭐 왕. 그리스 로마 신화 치면은 어스피션 제우스고 안네이모프는 하데스 정도다. 근데 우리가 웃긴 게 지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작업 얘기를 근데 뭐 이분들은 작업을 굳이 설명 안 해도 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고 궁금하면 또 찾아보셔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안네이모프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안네이모프 옆에는 엘라이자 더글라스도 있고 그게 바로 조운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많은 힙스터들이 있고 그 수많은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시대 왕의 자질이라 생각해요. 동료들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이 왕권 제도가 아니냐 지금. 어스피셔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뜰리에를 같이 함께 사용한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루돌프 슈팅겔이에요. 루돌프 슈팅. 근데 루돌프 슈팅겔은 이제 은퇴하셔야 될 나이인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다. 그렇죠. 안네이모프는 이제 신세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어스피셔는 뭐 속된 말 툴딱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네이모프는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고. 어스피셔의 새 프로젝트 카오스 아시죠? 그게 뭐 NFT예요? 네, NFT를 시작했어요. 총 501개의 작업을 완성 중인데 그중에 벌써 200개가 나왔어요. 그게 이미 왕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아니다. 그게 이미 거의 전관 예우 받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NFT 시대에서 세상에서. 걔가 비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어 NFT에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엄청난 전관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비리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될 자질이 있느냐? 저는 약간 성실하게 지금 작업을 빨리 도쿄에서 이 대형 전시 이뤄낸 안내무프를 제치고 그러니까 NFT는 내벤잡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왕한테 내벤잡이 왜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안네모프나 엘리자 도글라스 얼마나 딴짓 많이 해. 뭐가 발렌시아가 모델하지. 그러네. 노래 만들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씨, 윤석열 씨처럼 네. 엘라이자 더글라스의 부업인 거고 그거는 안내무프는 순수 예술가예요. 안네모프는 이미 매체 자체가 그 정도 화보 정도 앨범을 찍지.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앨범까지는 허락을 해줘야죠. 아니 NFT와 앨범의 차이가 뭡니까? 네? NFT는 돈 벌려고 하는 게 NFT인데. 이제 어스피셔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자기는 예술가고 예술가는 새로운 걸 해야 된다. NFT 하면 왜 못하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뭐야? 진짜 새로운 전시는 안내모프가 해버렸잖아. 아니 이럴까봐 지금 이런데 나투오 모테스 굉장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대전투에서 카르타고와 그 알죠? 한니발. 페르시아군에서 승리한 한니발 같은 느낌. 그 뒤에 만약에 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저 자식 좋은 거 하나 했구만 이렇게 하겠죠. 한 자리 물려주는 느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장군감이다. 어스피셔는 감히 말하자면 약간 이제 두툼한 태양 느낌이고 안네모프는 근데 이게 그 태양을 가끔 가릴 수 있는. 저가 약간 이거 지금 토론하면서 든 생각이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이 느낌으로서만 말하면은 아무런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잖아 지금. 예술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 두툼하다는 증거도 없고 내 말은 이 사람이 뒤에서 쓰다듬어 준다라는 증거도 없는 이 추상적인 이 근거들만을 가지고. 저도 어스피셔 인정해요. 저도 이제 안네모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한식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남성이 왕을 해야 된다. 그거 이런 식으로 젠더 이론을 좀. 저는 이제 어스피셔 누구보다 이렇게 좀 작업 얘기로 가면 큰 이제 팬으로서 어스피셔 작업의 무서움은 자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르르듯. 그냥 무르르듯. 근데 이 무르르다는 것을 아까 이제 조던 피터슨이랑 볼퍼슨이랑 비교를 하자면 조던 볼퍼슨은 재개발이에요. 그지. 뭔가가 있으면 거기 파헤쳐. 맞아. 그냥 자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세요 이래. 근데 어스피셔는 그 뒤에 산처럼 그냥 서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처럼 서 있지도 않는데 서 있대 계속.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상에서의 이상한 점을 우린 눈치 못 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거지. 내 생각은 그런 거. 내 생각에 어스피셔는 약간 원주민 같은 거고 예술계. 안네모프는 뭔가 이게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고 도시를 개간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잔인한 그런. 그죠. 잔인하다고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좀 더의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확실히 안네모프는. 근데 어스피셔는 좀. 그건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어스피셔를 이미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뭐 그러진 않아. 어스피셔는 그냥 이제 예술계. 이미 거기 이제. 그러니까 어스피셔는 오랑캐죠 오랑캐. 아니 그걸 따지고 보면은 안네모프 오랑캐죠. 그런 건가? 오랑캐가 개간하는 거잖아. 땅을 좀 흉노족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누가 왕으로 지켜서 해야 될까? 두 명의 왕 세상에. 네,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오펜시아 때 오후에 그러니까 전시회 설명했던 거. 문지기론으로 가야 된다. 문지기. 왕이 될 깜냥은 문을 지킬 줄 아는 자. 문을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어스피셔도 청년 시절에 이제 포토그래피 공부하면서 취리에서 거기 이제 나이트 클럽이랑 파티하우스에 문지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안네모프 또한 베를린과 이제 프랑크푸르트 클럽에 이제 문지기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안네모프랑 어스피셔는 이렇게 났을 때 안네모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게 어스피셔는 내가 볼 때는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안네모프가 더 고점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전시를 어떤 점에서 약간 현상 유지? 아까 현상 유지하는 게 자신만의 미학이 확실하게 있고 어쨌든 간에 자신이 뭐 양초든 뭐든 간에 이런 것도 옛날부터 해왔던 거잖아. 어쨌든 간에 NFT도 뭐 약간 이제 그 디지털 형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보통 이제 어스피셔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가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안네모프는 좀 더 발전의 여지가 훨씬 많지 않느냐 라는 맥락인 거죠. 아무튼 간에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요. 둘 다. 결국에는 아니 누가 왕이 우리가 뽑았지만 야 어차피 왕은 도나 헤로웨야. 1위한 도나 헤로웨이다. 1위는 도나 헤로웨야. 여왕은 웃고 있지 않는다. 그냥 앉아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좀 어쨌든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2021년에 나름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아쉽다면 아쉬운 작가들 뽑은 건데 네. 확실히 이제 그 모노폴이랑 좀 차이가 있죠. 아 그럼요. 모노폴은 좀 사회적인 거 다뤘다면 저는 진짜 딴 따라주면 누가 짱이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맨날 뽑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작가들이고 사실 다 굉장한 작가들이죠. 여기 소개되지 않은 작가도 많지만 저희가 차차 그거는 이제 더듬이에서 다뤄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한 줄평을 안 말했네. 아 맞네. 어스피시 한 줄평 말해보세요. 녹아버린 뉴턴의 사과, 태양의 그림자, 밀실에서 내리는 여우비. 무슨 뜻인가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태양은 그림자가 없지. 그것이 이제 그것이 그냥 어스피시 작업이다. 설명을 하면 안 되네 오히려. 이제 해주시죠. 저는 이제 죽음 앞에서 오직 직진하는 오토바이 위의 오르페우스. 제이통인가요? 오르페우스가 아시죠? 이거 우리 설명 안 돼. 아니 오르페우스 모르세요? 이거 악기. 악기인데 뭐 하는지 아시죠? 현. 아니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뭔데? 그 오르페우스의 연인이 죽어가지고 하데스한테 찾아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가 지상에 올라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죽음 앞에서 오직 직진한다. 이런 깊은 뜻이 있답니다. 제가. 오케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뽑아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또 여기 있는 인물들이 또 내년에 등장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 한번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크리스토는 더 이상 등장할 수 없겠지만 그러네. 크리스토 빼고는 그래도 그래도 크리스토 작업도 실제로 다시 한번 보면 진짜 좋아요 작업이. 그죠. 그래도 대가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연말 더듬이 연말 정산 하자면은 사카인 씨가 이제 약간 이 팟빵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정산되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있잖아요. 이걸 전 잘 몰랐는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짜 긴급하게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닉네임이죠. 네, 닉네임이 파란 달걀 깍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이분이 지금 청취 시간으로 1위를 찍으셨거든요. 무려 19시간 42분인데 20시간을 들으셨는데 거의 20시간이면 저희 모든 에피소드예요. 사실상 거진 뭐 그렇다고 거진 진짜 모든 에피소드를 다 1시간 동안 다 들으신. 뭐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많이 들으신 분 같아요. 뭐 딱 3, 4위까지만 얘기할까?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2위가 저희고. 저희는 그냥 가끔 이제 확인용으로 들으니까. 3위가 이제 솜솜유. 댓글 달아주시죠 솜솜유님이. 그런가? 솜솜유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4위가 이제 오멘 9377. 오멘 9377. 뭐 이제 닉네임만 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혀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1위가 저는 좀 대한민국이랑 것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치 국가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도 독일에 저희 지인들도 좀 있고 하니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위가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뜨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들으시는 거 진짜. 사실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2위가 이제 독일, 그다음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스, 캐나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스, 캐나다 쪽에서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다 듣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이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도 유럽 쪽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도 한국이 진짜 1위인 게 저도 기쁘네. 네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팟빵 앱으로 많이 들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오후 시간에. 맞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제 또 나이대 분들도 그죠. 40대 분이 50대 분들이 이제 또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란. 그러니까 20대나 30대가 당연히 강세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젊은 작가를 아무래도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놀라웠다. 네. 그다음에 성별 분포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듣는 편이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네. 어쨌든 좀 뭐 유쾌하지 않다면 제가 효과음이라도 넣어서 유쾌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거 이제 폭소클럽 아주 그런 거잖아요. 미국 스타일로. 네. 내년 계획을 또 잠시 좀 간단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저희가 좀 생각하는 프로젝트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작가도 몇 명 있고 좀 주제도 다루고 싶은 주제도 몇 명 있고 또 저희도 만약에 겨울쯤에 한국을 가게 된다면 뭐 한국에서 한번 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좋은 작가분 한번 만나서 작가분이나 뭐 큐레이터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분을 좀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이제 좀 준비 중이고 저희도 너무 이제 작가 소개에만 완전히 매몰되기보다도 좀 유동적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도 계속 할 것 같고 앞으로 그냥 일단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좀 선보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가장 중점적인 컨텐츠는 어쨌든 작가 소개이고 작가 소개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예능용으로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가끔 계속
준비하도록.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편들이. 네. 어제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네. 약간 1년간의 이제 사족 아닌 사족 마무리와 함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저는 이제 거스트 히링크 감독의 말처럼 아직 배고프다. 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아직 소개할 작가들도 많고 왜냐면 저희가 막 한 달에 2명씩 소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 한 달에 1명씩 소개하니까 확실히 템포가 좀 느린데 그래도 좀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저희의 그거였으니까 그건 좀 유지하면서 그래도 1편 단신편 만든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평소에 또 소개하지 않을 법한 작가도 많이 소개하고 또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저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인이나 아니면 좀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아티스트 리스트도 좀 작가 확보를 추천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저희도 공부를 하고 맞아. 뭐 그런 좀 뻗어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 모노폴 100 보면서도 참 많은 작가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2021년 분석 아닌 분석을 했으니까 또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좀 더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더듬이의 시작은 2022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더미가 대부분 2개인 거 아시죠? 아 그죠. 근데 2022년은 2개가 가장 많은 때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또 혹시 모르는 2월 22일 편에 뭔가를 해야겠네. 그런 또 기운이 있는. 저도 이제 아무튼 1년 동안에 좀 소감을 얘기하자면 뭐 그 히딩크의 나는 아직 목마르다 배고프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뭐라 그러죠? 이 초밥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먹은 접시 볼 때 뿌듯한 거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오히려 초밥 뷔페 가면 먹은 접시 보면 불안한데. 이렇게는 안 먹었다?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것처럼 이제 뿌듯한 것도 있는 게 제일 큰 마음이고 그죠. 두 번째로는 아무튼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제가 기대하는 컨텐츠는 진짜 그때 맹금류님이나 막걸리 씨랑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에서 지금 뛰고 있는 헤어 작가들 그분들을 한번 또 계속 얘기해보는 게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아카이빙도 됐고 하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확실히. 더듬이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진짜 1년간의 그 지식의 양이 꽤 늘었죠. 몇 년 사이보다 확 늘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프로 쳤으면 확 올라간 느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멈추지 않고 오직 직진. 오직 직진해야죠. 죽음 앞에서 오직 직진. 오직 직진과 이제 안내무프의 승리를 인정하신 발언인가요? 두툼하게. 아무튼 정말 이제 2021년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2022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도 내년에 찾아봐야지 또.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찾아뵈야죠.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박수로 자, 마무리합시다. 합시다.